안녕하세요.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서울에서 중견기업의 회사를 운영하는 박준호 할아버지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사랑을 찾아 떠난 딸과 헤어짐 속에 우연히 만난 길거리 화가의 그림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럼 박준호 할아버지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는 붓을 들어 캔버스 위에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거리 한복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차들의 경적 소리가 귓가를 스쳐갔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붓끝에서 태어나는 초상화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는 듯 했죠. 21살, 아직 젊은 나이지만 한나의 눈빛에는 또래들에게서 볼 수 없는 깊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제 얼굴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초상화의 주인공인 젊은 여성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터치를 더했습니다. 제가 보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뿐이에요. 당신의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서 그리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의 한 장면처럼 흘러갔죠. 하지만 한나에게 이런 주말 풍경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오늘 번 돈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어요. 이번 주 학비의 일부와 아빠의 약값으로 쓰일 돈이었죠. 좁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는 언제나처럼 휠체어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아빠, 저 왔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한나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아빠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15해 전에 그 사고 이후로 아빠의 미소는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고 아빠는 하반신이 마비되었죠. 그날 이후 세상은 한나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아빠의 담담한 대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한나는 주방으로 향했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책장 위 작은 수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그 속에는 엄마가 그린 스케치들이 담겨 있었죠. 한나의 재능은 분명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엄마의 반지를 돌렸습니다. 이 반지는 한나에게 있어 엄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한나는 내일도 이어질 고된 일상을 위해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마, 오늘도 저 잘 지냈어요. 아빠도 건강하시고요. 걱정 마세요. 잠들기 전 한나는 항상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어김없이 그녀의 꿈속에는 엄마의 미소가 찾아왔어요. 토요일 아침, 한나는 여느 때와 같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날씨였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공원 한편에 이젤을 설치하고 초상화를 그릴 준비를 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려주실 수 있나요? 젊은 남성이 다가와 물었어요. 한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죠. 1명, 2명. 시간이 흐르며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혹시 나도 그려주겠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나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시선 앞에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고풍스러운 지팡이가 인상적이었죠. 한나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네, 물론이죠.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나는 습관적으로 그의 얼굴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그림을 시작했지만 붓질이 계속될수록 한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매, 콧날의 곡선, 입술 주변의 주름까지 너무나 익숙한 형태였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한나는 정신을 차리며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엄마의 수첩 속 스케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렸던 그 남자의 얼굴과 지금 눈앞의 노신사가 겹쳐 보였어요. 한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림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한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여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 순간 노신사의 시선이 한나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에 고정되었어요.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 반지 어디서 얻은 거지?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의 반지인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거예요. 노신사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한나에게 다가왔어요. 실례지만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인가? 한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대답했습니다. 김민지입니다. 왜 물으시는 거죠? 이 이름을 듣는 순간 노신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어요.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고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아니, 그럴 리가.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한나에게 건넸어요. 이 연락처로 전화해주게. 꼭 필요해. 말을 마친 노신사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나는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완성되지 않은 초상화와 낯선 노신사의 명함이 들려 있었죠. 명함에는 박준호라는 이름과 함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나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그 노신사는 누구였을까? 어떻게 엄마의 반지를 알아본 걸까? 그리고 엄마의 이름을 듣고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을까? 집에 도착한 한나는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깊은 숨을 내쉰 후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한나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아빠는 휠체어를 돌려 한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많이 벌었니? 한나는 가방에서 오늘 번 돈을 꺼내 보여주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눈치챈 아빠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한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아빠,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거리에서 한 노신사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엄마의 반지를 보고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리고 엄마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한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어? 한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박준호라는 분이신데 명함을 본 순간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급하게 움직여 한나에게 다가왔어요. 한나야, 그 사람과는 절대로 만나지 마. 연락도 하지 마, 알았지? 아빠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한나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아빠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아빠, 대체 왜 그러세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아빠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그냥 우리 가족에게 좋지 않은 사람이야. 더는 묻지 마. 그날 밤 한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엄마의 수첩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어요. 낡은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던 중 한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그린 스케치 사이에 접혀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와 함께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분명 오늘 만났던 노신사 박준호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아빠와 함께 199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가 엄마의 아버지라면 그건 자신의 외할아버지라는 뜻이었죠. 한나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아빠는 할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 엄마는 왜 가족에 대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한나는 결심했어요. 아빠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박준호를 다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님이시죠? 저는 어제 초상화를 그렸던 한나입니다. 만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노신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오늘 오후 3시에 내 집으로 오게. 주소는 문자로 보내주마. 전화를 끊은 한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운명처럼 불확실하고 모호했죠. 하지만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요. 엄마, 저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요. 당신이 숨겨온 것들, 당신의 과거, 모든 것을요. 한나는 엄마의 반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오후 3시, 한나는 문자로 받은 주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철제 대문 너머로 보이는 서양식 저택은 한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죠. 망설이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박준호는 한나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나의 눈은 벽에 걸린 수많은 그림들에 고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이 풍경화였지만 그 중에는 사람의 초상화도 몇 점 있었죠. 그리고 그 초상화의 중심에는 한나의 엄마 민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민지가 그대로 닮았구나. 박준호의 목소리에 한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한나를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렴 할 이야기가 많다. 한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외할아버지의 손녀인가요? 한나의 질문에 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내 어머니 민지는 내 하나뿐인 딸이었어. 그리고 너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 손녀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깊은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왜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박준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한나에게 건넸죠. 내 어머니는 이 집의 자랑이었단다.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졌지. 내가 그 재능을 물려받았구나.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 민지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행사에서 상을 받는 모습, 전시회에서 그림을 선보이는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한나가 전혀 알지 못했던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4이 되던 해, 민지는 미술학원에서 만난 청년과 사랑에 빠졌지. 그 청년이 바로 내 아버지였다. 박준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그 관계를 반대했다. 내 딸이 명문가의 자제와 약혼할 예정이었거든. 하지만 민지는 내 뜻을 거스르고 내 아버지와 도망쳤어. 그 후로 연락이 끊겼지. 한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알던 부모님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찾으셨나요? 엄마를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민지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 그리고 몇 년 후 갑자기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단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으려 했으니까.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평생 알지 못했던 가족의 비밀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화해하지 못한 거예요? 박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완고했어.
딸의 행복보다 체면과 전통을 중시했지. 그게 내 평생의 후회다. 그의 말에 한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으로는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빠의 반감도 이해가 됐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있던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할아버지, 저는 엄마와 아빠를 모두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면 좋겠어요. 한나의 말에 박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말을 듣고 싶었단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까? 한나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를 설득할게요. 반드시요. 저녁 무렵 한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아빠가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어디 갔다 왔니?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한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박준호 할아버지를 만나고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세게 밀어 한나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니? 한나는 아빠의 분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알아야 했어요. 엄마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말이에요. 왜 제게 외할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가로 휠체어를 돌렸어요.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인정하지 않았어. 내 엄마와 나의 사랑을 막았지. 그는 딸의 행복보다 자신의 체면을 선택한 사람이야. 한나는 아빠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셨어요. 잘못하셨다는 것도 인정하셨고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도 엄마와 화해하지 못한 거라고 하셨어요. 아빠의 눈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왔던 분노와 증오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외할아버지는 민지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의 방식이 틀렸던 거지.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정한 길로만 가기를 강요했어. 한나는 아빠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빠가 외할아버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는 어땠어요? 할아버지를 원망했나요? 아빠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아니, 내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어. 매년 아버지의 생일에 편지를 썼지만 결코 보내지는 않았어. 언젠가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 한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빠, 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아버지께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을 텐데요. 아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자존심이었을까? 아니면 원망이었을까? 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단다. 한나는 아빠와 할아버지 사이의 깊은 골을 실감했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빠,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통해 엄마를 다시 만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와도 화해하고 싶다고요. 아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볍게 떨렸어요. 난 모르겠다. 한나야,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그 상처는 한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엄마는 항상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하라고요. 그 말에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한나는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사람, 민지가 있었죠. 시간이 필요해. 한나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을 거야.
한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아빠가 완전히 거부하지 않은 것은 작은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의 화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거죠.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한나예요. 아빠와 이야기해 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 이해해. 내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구나. 내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렴. 한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 어떨까요? 제가 요리할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내 아버지가 허락할까? 한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설득할게요. 제 생일이기도 하거든요. 아빠는 제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못하실 거예요. 통화를 마친 한나는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어제의 대화로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아빠, 이번 주말은 제 생일이잖아요. 특별한 소원이 있어요. 아빠는 한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뭐든지 말해보렴.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한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셋이서요. 아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휠체어의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한나야, 그건 한나는 아빠의 말을 끊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엄마는 두 분이 화해하길 원하셨을 거예요. 저도 온전한 가족을 가지고 싶어요. 제 소원이에요. 아빠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내 생일이니까.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한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빠를 꼭 안았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고 한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요리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들, 아빠가 좋아하는 요리, 그리고 할아버지의 취향에 맞는 전통 음식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선물 상자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한나가 할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빠는 이미 테이블 앞에 휠체어를 놓고 앉아 있었어요. 두 남자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죠. 오랜만입니다. 아버님,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예의는 지켰어요. 그래, 정말 오랜만이구나. 민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내밀었어요. 한나의 생일 선물이야. 그리고 이건 너를 위한 것이다. 할아버지는 작은 봉투를 아빠에게 건넸습니다.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민지가 쓴 마지막 편지다. 너희들이 집을 나간 후 몇 년 뒤에 받았어. 하지만 난 끝내 답장하지 못했지. 한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빠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편지를 읽는 동안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민지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해하길 바랐군요. 아빠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단단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테이블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아빠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향해 간간히 시선을 주고받았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죠.
음식이 정말 맛있구나. 한나야, 할아버지가 칭찬했어요. 한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를 참고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수첩에 요리법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말에 두 남자의 눈빛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민지의 이름은 그들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아픔이자 사랑이었죠. 민지는 요리를 정말 잘했지.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추억이 어리어 있었어요. 네, 엄마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요. 한나의 말에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깊은 추억이 비쳤어요. 그래, 내 엄마는 특별한 사람이었어. 우리 둘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맞추려 했지. 나와 내 할아버지가 화해하길 간절히 바랐어. 그 말에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민우야, 내가 너무 완고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어. 그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모두 놓쳐버렸지. 아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제 몫에 잘못이 있습니다. 민지를 데리고 떠난 후 연락할 기회가 있었지만 제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지가 떠난 후에도 당신을 원망했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는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주게.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한나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죠. 일어나세요. 아버님, 민지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바랐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한 거니? 아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랜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완전한 용서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민지를 위해 그리고 한나를 위해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그녀의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저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인 것 같아요. 한나의 말에 두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내 진짜 생일 선물이야. 열어보렴. 한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골동품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전통이란다. 대대로 딸에게 물려주는 보석이지. 내 엄마도 가지고 있었는데 집을 나설 때 두고 갔어. 이제 내가 가져야 할 때가 됐구나. 한나는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아빠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죠.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거예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세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마치 민지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5월의 어느 날, 한나는 다시 거리에서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붓끝에서 태어나는 선들은 더욱 자유롭고 생동감 있게 변했습니다. 눈앞의 캔버스는 단순한 초상화가 아닌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한나야, 이제 그만하고 쉬어라. 점심시간이다.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한나의 작업을 지켜보러 왔어요. 때로는 아빠도 휠체어를 타고 함께했죠. 조금만 더요, 할아버지. 거의 다 끝나가요. 한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엄마의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손녀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내 실력이 점점 늘고 있구나. 내 어머니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르겠다. 한나는 붓을 내려놓고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엄마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한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열며 말했어요. 민지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지. 하지만 너에게는 그 재능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있단다. 그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야. 한나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크게 변했어요. 할아버지의 지원으로 그녀는 드디어 정식으로 미술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죠. 할아버지, 아빠는 오늘 어떠세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좋아지고 있더구나. 재활치료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어쩌면 1년 내에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빠는 최고의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지만 결국 한나와 할아버지의 설득에 마음을 열었죠. 정말 기적 같아요. 모든 것이요. 한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봄 햇살, 공원의 꽃들,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녀의 인생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란다. 한나야, 이건 모두 내가 만들어낸 변화야. 내가 없었다면 나와 내 아버지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했을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저 엄마가 원하셨을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엄마는 항상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한나와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빠의 재활치료 결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아빠는 창가에 휠체어를 놓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한나가 다가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죠. 좋아, 한나야. 오늘 아침에는 발가락이 조금 움직였어.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 할아버지도 다가와 아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곧 걸을 수 있을 거야. 민우야, 너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가장 먼저 민지의 묘소에 가고 싶어. 그동안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거든.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갓 태어난 한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우리 셋이 함께 가요. 엄마에게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드려요. 그날 저녁 한나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만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냈어요. 아빠와 할아버지와 함께요. 엄마가 그토록 바라셨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처럼 진정한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미술대학 입학을 도와주셨거든요. 아빠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곧 다시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글을 마친 한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그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한나는 엄마의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엄마, 저는 계속해서 전진할 거예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을 담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가 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었어요. 초상화 속에 숨겨진 비밀이 그녀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 장의 그림이 바꿔놓은 운명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한나의 인생이었습니다.